86장. 내가 참어지하는 예서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전주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전주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에베소서 2장 여전히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죽었던 이 내용을 확실히 아는 것 자체가 사는 거다. 그러고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 자체, 우리가 참이 있고 거짓이 분명히 있는데 이 참과 거짓을 양가위로 두고 뭔가 참인지 모르고 뭐가 거짓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은 못하지만은 분명하게 또 설명은 안 하고 잡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환경은 결국에는 참과 거짓 요 사이에서 버무려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버무려져서. 이제 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교통사고가 났다. 누가 잘했느냐? 쌍방에 이제 과실 문제를 할 때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왜 교통사고에 났는데 가 있었느냐? 요까지 이야기하면은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교통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판단은 이제 법에 의해서 판사들이 딱 이렇게 결정하는 그 판결문에 의해서 주로 이게 이제 그것을 그 선에서 이게 딱 조정이 되는데 100%라 하는 것도 임의로 정해놓은 거예요. 100% 과실이 여기 있다. 그러나 그 과실 자체도 절대적인 눈으로 보면은, 절대적인 눈으로 보면 실제로 과실이 있다라고 법원에서 100%라고 하지만은 그 상대방이 100%까지 100%니까 그건 일정 과실이 없는가 찾아보면 과실이 있죠. 근데 그 과실을 설명하고 그 과실을 다 나타내고 그 프로테이지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게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결정하고 이러는데 적어도 어느 선을 놔놓고 100%를 하자. 반대를 100% 하자. 이런 어떤 기준점에서 볼 때 이게 제로지. 과실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과실을 버무려서 어떤 100%, 90%, 80%, 70% 해서 프로테이지를 100% 안에서 서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디까지 나가는다. 이거는 참과 거짓 요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요 사이에. 이런 것을 이제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 우리가 요거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사례를 꼭 교회 와서만 듣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객관화시켜서 내 같은 경우라면 점검을 해보고 자꾸 듣고 해서 방향을 안 들은 것보다는 들은 게 낫는. 그래서 자꾸 생각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신 이 내용하고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종이라도 거기에 명화가, 그야말로 누가 그 참, 대단한 화가가 그려난 그 종이하고 밋밋한 민종이는, 이거는 그 가치가, 같은 종인데, 무게만 조금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얼마나. 맨종에 아무 그림 없는 그걸 누가 가치 있다 얘기나요? 그런데 그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 근데 그 그림 자체를 정말 대단한 사람이 그린 것을 이걸 딱 알아내는 순간에는 이거는 뭐 세상이 달라 보이고 자기 존재가 달라지는 거고, 그런 것을 내가 봤다, 알아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알아냈다. 요거예요. 골동품 가게 근데 다니면서 하나 우연히 구한 하나의 골동품이 이게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어떤 보물로서 나타난다 하면은 그게 얼마나 잠을 자겠어요? 잠을 못 자지. 이 내용을 어떤 알려보려고 진이가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래서 정말 공식 석상에서 딱 인정을 하고 공인이 딱 나오고 텔레비전 통해서 이런 데서 요즘 진품 명품 가리는 그런 거 통해서 딱 알아지면 뭐 그런 거 비유하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기 자체가 요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모습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 전혀 몰라도 살아가는 사람, 요 똑같은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두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해야 이거는 좀 구체성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양해를 좀 해야 돼요. 이거 자체에 대한 비교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되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지금 이런 홈페이지 하나를 준비해서 훈련하는, 그리고 전도지 만들고 전도지 보급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하나 운영하는 게 있는데, 해보니까, 모르던 사람들이 해보니까 이게 인터넷이라는 게 어떻다 하는 걸 좀 하면서,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쓰는 이런 일이 생기고, 또 하나가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 동영상 자체를 통해서 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들 이런 걸 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방편이 있어서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교육 동영상 운영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거래처를, 소위 말하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솔루션 제공업체를 이제 만나서 계약 상태에 대해서 이 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작이 들어갔다고. 지금 그 사람하고 이 솔루션 제공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체입니다. 거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모든 걸 맞춰서 그동안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이런 걸 다 기존에 있는 솔루션에다 맞춰서 제가 가고, 이 사람하고는 앞으로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것보다 앞으로 이 자료가 인터넷이 더 영원히 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 참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하고 나는 이제 그런 자세로 하는 거예요. 서로가 모르는 상태고, 근데 나중에 보기에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한 40대가 들어간다든가 40대 초반이라든가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법원에다가 어저께
화요일날, 어제가 수요일이고 화요일날 전자소송으로 제가 지금 그 계약금 취소, 계약 취소 해가지고 그 내용 증명 왔다 갔다 한 걸 근거로 해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지금 제가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 전자소송으로 김천 법원에 냈는데 접수가 다 됐는데 그 담당자가 어제 전화 왔어요. 접수하는 담당자가 김천 법원은 이 관할이 아니다. 주소지 관할이 아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구미에 법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미에 법원이. 있어요. 있는지 아는데 나 그런 게 또 연결될 줄 몰랐어. 그래서 이건 자기들이 소관이 아니니까 취하해라. 취하고는 구미 법원은 이 전자소송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서류를 어저께 다시 이제 막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토요일, 금요일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월, 화, 수 어제부터까지 오늘도 잠깐 오전에 해야 될 그런.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내 딴에는 막 준비가 지금 막 신경을 많이 쓰이는. 그래서 지금 소송을 다시 지금 내야 될 형편입니다. 왜 내야 될 형편이냐면 또 상대방이 또 내한테 또 먼저 이걸 소제기를 했어요. 계약도 되지 않은 그 내용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청구를 해서 먼저 내한테 이 피고로서 통고가 왔어요. 월요일날 내한테 통지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결돼야, 여기 끝나야 그거하고 연결되니까 여기에서 계약금 취소 소송을 승소를 해야 그까지 내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계약서 문제라, 계약서 문제. 근데 그래 하면서 내한테 소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소제기를 지금 이제 들어가는 형편인데 소제기를 내가 소송을 하겠다 하고 이제 내용 증명 보내고 이래 하니까 최근에 자기가 소송을 먼저 제기해놓고 내한테 뜬 문자가 뭐냐니까 이메일도 보냈어요. 자기는 지금 수백 건을 이런 소송 해가지고 성소율이 95%라고 탁 적어놨더라고. 수백 건을 하고 성소율이 95%고 자기한테는 못 이긴다는 거죠. 경험이 많아서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솔루션 업체라는 거는 솔루션 자체의 제작 그거는요 단기간 하고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대가 그 운영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죠. 솔루션을 제공한 뒤에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한 업체에 항상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보수 관계예요. 보수. 즉 보전, 보수 관리. 요것이 업체가 항상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자꾸 점검을 한 거죠. 이 회사에 오래 갈 거냐. 우리는 이거 계속 해야 되는데 당신 회사가 좀 신용이 있느냐. 요걸 갖고 계속 점검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 갖고 나는 했지. 근데 이 수백 건의 소송을 해가지고 성수율이 95%라. 이 분명한 자기의 어떤 실적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수백 건이라는 100건이 넘었다는 소리고, 100건이야 200건 이상이 되면 수백 건이란 말을 하는가, 100여 건이라 했을 텐데, 이 100건이 넘으면 200건 넘어서 수백 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요, 이 사람은 솔루션 제공하는 일에 신경 쓴 게 아니고, 소송하는 데 신경 쓴 거예요. 나이가 40 돼가지고 그 회사가 10몇 년 동안 그러더라고. 10몇 년 동안 15년간 동안에 소송을 수백 건 해가지고 성수율 95% 이런 말을 쓴다는 거는 이거는 지대로 된 회사가 아니에요. 운영 방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응?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의아해가지고 소송, 그동안에 있었던 자료, 이메일 내가 안 버리고 놔놨거든. 딱
별도로 그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거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메일을 전체를 주고받은 이메일을 다 따로 모아놨어요. 버리지 않고. 보통은 뭐 휴지통하고 휴지통 비우기 했는데 이건 휴지통 비우기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그걸 따로 딱 모아서 정리를 해서 하나 찾아가가지고 처음부터 나오는데 자료 주고받는 이런 안내를 쭉 했는데 그래 가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서로 넘어가는 그런 문장들, 계약에 관계된 내용들이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나타나질 않아요. 이제 나중에 지금 오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걸 알아봤는데, 안내문이 와서 들어가 봐라 했는데 무슨 약관을 확인하고 뭐 했는데, 이 보통 사는 사람들은 쓰는데 안내하는 기록하는 그 신경 쓰기 때문에 약관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약관이. 근데 약관을 표시를 하도록, 약관 봤다는 걸 표시를 하도록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약관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안 들어가 본 거예요. 나도 안 들어가 봤어, 처음에는. 그때는 안 들어가 봤지. 그냥 뭐 글 쓰는데 바빠갖고, 그 기록하고 약관 보기, 약관 봤다 하는 거 체크 딱 해놔갖고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또 안 넘어가니까.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관에 들어가 보니까 보통은 안 읽는 거예요. 나도 안 읽었으니까. 수백 건이라는데 성소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약관 안에 이 계약에 준하는 내용이 그게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에 준하는 내용이 내가 사실은 이제 계약서 문제가 나오니까 하는 건데, 계약서를 제대로 쓰려고 내가 굉장히 그 사람들하고 씨름게 했거든. 이 계약서 이래가 안 된다. 자기들이 제안한 내용, 나타난 내용, 좀 있으면 나오지만, 그거 안 된다 싶어서 자기는 하여튼 그랬어요. 표현이. 지금까지 다 수천 통의 계약서를 썼는데, 내 같은 사람 처음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나는 요래가 계약 안 된다. 해갖고는 내가 계약을 자기는 지금까지 안 해본 계약서 양식으로 내하고는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계약서를 들고 있으니까 이제 이 소송을 걸려고 하는 이런 게 나왔는데, 그게 계약서를 내처럼 안 했다 하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었다 하면 전부 다 그게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꼼짝달싹 못하도록 돼 있어. 꼼짝달싹. 자우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해버리면 전체가 다 걸리는 거예요. 피할 수로, 소위 말하는 솔루션 제공업체는 피할 대로 다 피해버리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하자가 생기고 소송을 건다든지 뭘 해버리면 그게 전부 다 장치로 다 약관에 다 들어있다.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봐라, 이렇게 인터넷 거래를 이렇게 참 악하게 하고 되느냐. 나름대로 이제 제가 체크를 쫙 해갖고 어저께 사실 경찰에 어제 고발을 했어요. 그것도. 요거는 앞으로 더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터넷 상거래상에 이런 건 좀 막아줘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서 내가 그것도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제 그거 자체는 형사 쪽이니까, 형사사상이니까 그거는 내가 끝내는데, 내하고 소송 걸린 문제를 이렇게 이제 지나간 걸 이렇게 보면은, 계약서 양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결국 관건인데, 처음에 견적서가 왔어요. 작년에 이제 그렇게 오는 거죠. 내가 사업을 좀 해왔으니까 견적을 주고받고, 그래서 견적서가 돈이 얼마다, 그래서 돈 얼마다 확정을 하고는 이제 송금을 어느 정도 시키려고 이제 이래 하는데 50% 달라 이거지. 그래서 50% 주려고 하는데 계약서라고 하고 턱 날라왔는데 견적서라고 했던 그 양식을 그대로 계약서란 이름만 딱 바꿔갖고는 그대로 왔는 거예요. 그 사인해 보내라. 그 계약하려면 사인해 보내라 하고 또 왔더라고. 그래서 계약하려면은 보내라 했기 때문에 나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거다 쓴 거예요.
그래갖고 돈도 보냈단 말이야. 50%. 근데 그 안에 그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을 진행하면서 조그마한 거 뭐 사소한 게 있어도 뭐 부품이 들어간다, 뭐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 전부 다 계약서 양식으로 툭툭툭 날라오는 거예요. 추가 계약, 추가 계약. 그러면은 나는 이제 그걸 하면서 처음부터 따로 계약서 양식이 있겠지. 또 내심 그걸 기대하면서 요런 거 보내고 나면은 계약서가 보통 이 상대방들에 대해서 솔루션 제공업체들이 자기들이 계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약하는 사람들이 계약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요 양식이 날라오거든. 그래서 뭐 팩스로 오든지 뭐 우편으로 오든지 안 오겠느냐 그래 했는데 조그만한 뭐 형식의 계약을 하는 것 뭐 부품 조달하고 하는 것도 이게 추가 계약서로 자꾸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생각할 때 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솔루션 전체가 운영되는데 만들어지는 솔루션보다도 앞으로 이거 관리가 이거 중요하다. 제가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일을 하면서 다양한 계약서가 오는 거는 앞으로 만약에 AS 걸리면은 어느 계약서를 기준해 갖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야기가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야, 이 계약서를 왜 안 보내주고 자꾸 미루느냐. 난 이제 처음부터 거기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초기에. 근데 말이 없어. 답변이 없어. 아이 뭐 계약서 그 따로 할 때 하여튼 대부분 좀 얼버무리면서 조금 지나니까 자꾸 그래 하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미 계약서 썼다 이런 말 했었더라고. 무슨 소리냐. 내가 계약서 나는 계약서 이런 양식 계약서 갖고는 안 되고 가벌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서로 간에 어떤 내용에 의무가 있고 어떤 데에서 권리가 있다. 이런 게 명시가 된 게 있어야지. 이런 형식은 그게 없어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 하면서도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다가 이제 다 끝났다. 자기가 이제 일 다 끝났다 하고 이렇게 하고 결국 나는 이 돈이 마지막 갈 때까지는 이거 나 계약서는 분명히 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다 됐다 해가지고는 이렇게 체크를 컨펌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크한 거에 대해서 쭉 가면서 계약서 문제도 딱 언급을 해놨지 거기다. 계약서 필요하다. 근데 다른 거는 체크를 다 하는데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래 하면서 쭉 체크를 하는데 계약서 부분에서는 일절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화로 자꾸 하고 이메일 자꾸 보내고 계약서 문제를 왜 언급을 안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결국 계약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계약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하는 거로. 그래서 계약서를 이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방향을 돌리는데 계약서 내용에 뒤에 있는 계약서에 첨부된 소위 말하면은 이 문건들, 이 문항들 이런 거 보니까 한마디로 기가 찬 거예요. 와,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간다는 건 되느냐? 그래서 문항을 고치는데 고치는 과정에서요. 아주 사실 이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야 될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조건 같으면 나는 안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상대방은 한 2번 이래 왔다 갔다 했어. 그랬는가 아주 그 표현이 정말 쓸 수 없는 이 계약을 안 하겠다 하는 표현하고 똑같을 정도로 아주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답변 나오는 내용이 내가 의견 낸 거에 대해서 답변 나오는 게 그때부터 상당히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그동안에 여러 개가 왔던 단문으로 되어 있는 한면으로 되어 있는 그 계약서 양식을 전체를 ը풀이 갖고 여러 가지 있는 걸 갖고 하나로 계약서
딱 엎쳐서 그걸 계약서를 2개로 만들었어. 계약서 2개를. 그리고 하나는 지금 요 진행하는 요거는 요 계약서에 준한다 하고 하나는 서로가 사인했고 왔다 갔다 했고 나머지 한 건은 이거는 지금 내가 진행할 형편이 못 된다.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래서 미뤘어요, 그걸. 그걸 미루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하고 섞이면 안 된다. 나는 이제 그걸 생각해. 진행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섞였다가는 나중에 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켰는데 이 계약서를 진행을 다 하고 내한테 솔루션을 제공을 했다 하고 끝났다 하면서 보내주는 그 자료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탁 빠져 있는 거예요. 솔루션 자체가 소유주를 넘기는 인정되어지는 그 어떤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의 어떤 정보라고 하는데 그걸 뭐 일반 그냥 활용하는 게 있고 이거 할 때 이걸 이쪽에 있다 저쪽으로 옮기는 이런 거 할 때 그 필요한 그 패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빠져 있더라고. 근데 나는 빠져 있어도 그 빠진지 모르고 그냥 대수롭게 넘어간 거예요. 모르고 처음에는. 근데 느닷없이 돈 다 주고 나머지 하나 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써야 된다 하고 자꾸 통지가 와서 내가 그거 지금 쓸 형편이 못 되고 내가 책 쓰느라고 지금 바빠서 지금 도저히 그거 생각을 이랬고 그건 나중에 한번 하자. 그랬는데 돈을 안 낸다고 막 독촉이 오는 거예요. 아니 왜 돈 다 냈는데 왜 독촉이 오느냐. 근데 그 근거를 본 게 아직 쓰지도 않은 계약서 거기에 있는 준하는 내용이 지난번에 막 여러 가지 있는 그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미 계약서 쓴 거고 돈 내야 되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계약은 앞으로 다른 두 회사를 내가 더 확인해가지고 새 업체를 지금 똑같이 기존에 하는 사람하고 새 업체를 똑같이 해서 내가 견적을 받아볼 생각이다. 그래서 좀 객관화 시킬 생각이다. 그러니까 아주 과함이 나오고 말이죠.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거 옮길 수 있는 그 아이디, 소위 아까 말한 이 계정을 옮길 수 있는 그거 안 줬는데 그거 내놔라 했더니 못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사항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못 준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상하게 뭐 사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이제 이 내용을 좀 이 본문하고 좀 관계되니까 자꾸 내가 그거다 심취하는데 좀 죄송한 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거 계정 정보 보내라. 근데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이 못 준다고 딱 온 거예요. 내용 증명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그거는 있으나 마나니까, 계약 취소한다. 그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것이 내용 증명을 보낼 때에 처음에 계정 정보를 보내라 할 때 내가 날짜를 정했어요. 12월 20일, 25일이 성탄절이 오니까 이때 내가 종무식을 해야 되겠다. 이 건에 대해서 내가 금년에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12월 20일 24시 까지 팩스로 보내라. 방법과 날짜, 시간, 일자까지 딱 해서 그 안에까지 딱 해서 보냈어요. 안 오는, 날라온 내용 증명이 못하겠다 하고는 내용 증명이 그 후에 날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소송을 내가 그럼 하겠다 하고 들어가니까 계약금 취소하겠다 하니까 아까 이메일 같은 그런 이메일이 날라오고 자기는 이미 소송을 진행해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제가 자기 말로서는 계약서 쓰고 있는 수천 건 중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 쓴 중에서 수백 건의 소송 걸려있는 이런 형편이다.
내가 소송에 말려들어서 내 나름대로의 분명히 이거는 절대 이거는 질 수 없는, 요거는 또 내 나름대로 또 어떤 자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본인은 소송을 해갖고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탁 붙잡고 있는 그거를 제가 답변서 내고 그 피고로서 답변서 내고 이어 신청하면서 내가 그건 전부 다 한 장에 만들어진 계약서하고 관계된 문제라서 그 설명을 내가 다 해놓은 거예요. 다른 계약서가 서로 간에 합의되지 않는 그 자료를 들고 지금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 하는 그 자료를 내가 뒷받침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래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내가 이 일 생길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걸어오던 요 걸음은 하나하나 될 때마다 이것이 이래 되는가 저래 되는가 제 나름대로 중심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는 건가, 이게 여러 사람 필요한 건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걸려서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 중심이지, 내 욕심 가지고 이게 꼭 해야 되고 돈을 벌고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지금 그런 경험이 많으면서 구분 중간중간에 어떤 함정, 소위 말하면 저는 노예계약이에요. 노예계약. 그 문구 속에 묘하게 숨어있는 그런 문항들을 탁탁탁 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거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든지 성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요래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판사, 그 사건에 의해서 판사가 판단을 해서 그 사람 손을 들어준 것은 판사들 뭔가 잘못이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제시하는 자료, 그것만 보고 판결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런 대안되는 반대 어떤 이의신청이나 다른 대안을 갖고 내놓은 자료 자체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지. 벌써 계약서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계약서 상에서 그렇게 딱 문구가 되어 있으면 상대방은 어떤 내용을 갖고 이야기해도 그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함정을 딱 만들어놓고 달라드는 데에 어느 누가 이기겠어요? 어느 누가 이기겠어요? 판사들 그런 자료를 들고 오는데 그 사람한테 심증은 보니까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의 손을 못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성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다라 손 들어줄 수밖에 없어. 근거 자료밖에 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요 인생 살아가면서 참과 진리에 대한 이 자세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이 내용을 말하는 저도 100% 참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진정한 참이라는 삶은 늘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우리가 진정한 참이라는 삶은 어디다가 가야 되느냐? 항상 자기를요 진정한 참이라는 삶을 항상 이렇게 줄을 대고 있어야 적어도 참 쪽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은 우리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죽었던 우리고 또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참에는 못 들어가. 그러나 방향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까운 쪽에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거짓 쪽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참 쪽에 있을 수 있다. 그게 뭐냐? 진정한 우리 인간으로서의 참 어떤 삶은 죽었던 우리가 산다하는 이것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요 찌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내가 찌어진 존재가 분명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찌어졌는데 이것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한 우리의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해서 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가 이것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두고 있는 삶이 바로 인간이다. 요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걸 받아들이면은 바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걸 말이요.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왜 발버둥 치느냐 이거지. 간단하게 지으신 자, 지으신 분을 인정하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근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오잖아. 죽음이 오는 건 다 알잖아요. 죽음이 오는 대로 사는 상태가 바로 죽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아는 것이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가. 당 죽음이 안 오는 건 아니야. 지금 육신적으로 죽음은 오지만 그 죽음 자체가요, 하나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 이런 불안한 이런 상태가 이제부터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참 삶이라, 참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삶에는, 완전한 참에는 못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그 원수가 있는 이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완전한 참, 여기는 딱 붙지는 못해. 방향은 이쪽으로 거의 붙어 있는 거지.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제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 아까 같은 계약금 같은 게 있었더라도 남들이 하지 않지만은, 남들이 하지 않고 다들 그걸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방향이고 말하고 어떤 계획하고 설정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라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상대방은 자기는 잘한다 하지만은 거기는 항상 보면 다른 사람을 어떡하니 넘어뜨릴까, 어떡하니 자기 이익에 맞는 쪽에만 모든 것을 맞춰놓고 세상 돌아가는 쪽에가 원하는 그 어떤 확인서, 점검물 그거 하나만 딱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 되는 걸 딱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눈물 흘리고 어려워했겠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고발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일은. 그래서 이 경찰이나 이런 데서 좀 수사를 해가지고 계약서 문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 흘러가는 그 어떤 과정 속에 분명히 계약자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노예 계약과 되는 이런 항목들은 제거가 되고, 그래서 계약하려 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해서 일이 안 되면 A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원활하게 서로가 주고받는 이런 보편적인 상거래가 되어야 된다. 제가 그걸 보고 고발한 거예요. 바로 이 거짓에 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당장의 수입은, 돈은 지금 당장에 자기 앞으로 돈 소송해갖고도 항상 성소하니까 돈 나갈 일이 없고, 그러고 AS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안 해야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잘하는 것 같으나 거짓 쪽으로 있다. 거짓 쪽에. 완전한 거짓은 누가 완전한 거짓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사탄이 바로 거짓의 아비예요. 또 우리가 아는 거짓 부분이 있는 것이 사탄이라, 사탄. 여기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 여기 오늘 본문에는 3절에 2절이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바로 이런 참과 거짓 요 사이에 우리가 산다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의사는 의사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또 여러 가지 기술자든 기술자로 요 안에서 사는 거지 요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뭐냐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요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사회가 달라질 수 있는 정도가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개인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목사가 이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한마디 하는 정도로 알아듣는 거지 뭐지만은 이런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아들이고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자꾸 알리는 이런 과정이 되어서 계속 거기 알려진다는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말로 해서 전해 듣는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삶이 변해지는 걸 말해요. 한 사람이 제 사진이 이렇게 달라져서 항상 참 지어진 자세에 대해서 내가 왜 지어졌느냐, 내가 왜 여기 사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살아있는 동안 뭘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써야 되냐, 이런 것을 모든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놨고 있으면요, 이런 삶이 한 사람 되고 두 사람 되고 네 사람 되고 8사람 되고 16사람 쭉쭉쭉쭉 뻗쳐봐봐요. 얼마 안 가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족은 남북이 통일되는 이거는 뭐 일도 아닌 거고 그건 이제 내일 이야기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남북 통일되는 문제. 전 세계 모든 인류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이런 영향이 우리 민족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마침 또 시간도 됐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것이 단순하게 문장 한 문장이라 해서 한 문장 읽고 한 문장 익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오는 모든 내용에서 반응하는 내 자신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당장에도 몰라. 저 계약서 이야기를 왜 길게 했느냐. 처음부터 요래되리라고는 이런 걸 생각하고 얼마나 내가 거기에 몰두하고 말이죠. 이 일이 솔루션 자체가 내가 운영하길 바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 대로만, 그때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약금 다 치르고 계약금 나머지 또 돈 나오는 거 그것도 집 팔아가지고 말이죠. 그래갖고 충당을 하고 계약금 나머지 잔금 치르고 막 이랬는데 얼마나 그걸 사모했는데, 근데 그걸 일순간에 딱 그만둬야 되는 이런 결정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또 손대가 안 되는 부분이다. AS가 안 되는 데는 더 이상 이거는 AS 관계가 안 되고 더 이상 이거 솔루션 제공업체와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데는 이 솔루션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제가 방침을 그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득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운영이 해봐야 항상 깨름죄가 이 AS 안 되는데 하고 그 쫄리가 있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송까지 해서라도 계약 취소 쪽으로 해서 계약금 반환,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발정될지 법원 쪽에서도 볼 때는 자료 같은 거 검토하고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상대방 이야기를 보고 이거는 다르다. 지금까지는 패소가 이 소송 제기하는 이쪽에서 계약한 사람이 패소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안 해봤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가 이런 계약은 안 해봤다. 그래갖고 여러 계약서 양식을 막 보내줬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하는 거하고는 다를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한번 기다려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전도자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삶이고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 인간에게 하신 축복이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 일 때문에 내일은 아마 교회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바로 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전도하는 민족으로 나타내는 이런 축복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